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산입니다.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저녁 9시 진짜 생방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설 연휴를 앞둔 이 시점에도 우리 정치 라이브는 쫙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에도 월화 저희는 진짜 생방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연휴 중에도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검찰발 뉴스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전 후반전으로 오랜만에 또 나누어 봤는데 전반전은요 지금 벌써부터 뭐 펜코에서 조금 몰려오는 것 같은데요. 대단히 환영합니다. 들어와 주시고 우리 토론의 장을 한번 열어보자. 요겁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개혁신당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시사의 스펙트럼이 넓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혁신당은 잘 못 봤어. 잘 몰라. 그래서 오늘 도와주실 분도 모셨고 이야기를 정말 세세히 들어볼 두 분을 모시고 전반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족함을 가득 채워주실 우리 신인규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BBS 진행자. 네, 신인규의 아침저널. 아침저널입니다. 네, 신나고 아름다운 저녁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신하시나 반갑습니다. 오늘 개혁신당 얘기를 이제 쫙 해볼 텐데 조금 뭐랄까요, 좀 신난다고 해야 될까요? 아유,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 오늘 이제 개혁신당이 주제라고 해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뛰어왔어요. 그렇지만 제가 뛰어왔지만 숨은 좀 헐떡거리지만 네. 오늘 이 주제가 상당히 좀 무겁고 이따가 다 듣고 나시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야라는 걸 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중간중간에 뭐 약간의 윗들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좀 그래 전반적으로 좀 진정성 있게 한번 좀 가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또 대표님 오셨기 때문에 제 부족함 좀 많이 채워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을 모셔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혁신당의 우리 허은하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진정성 하면 허은하죠. 진정성 하면서 허은하다. 아니 근데 일단 제가 허은하 대표 모십니다라고 소개를 네. 해드렸는데 네. 아직까지 대표라는 거는 맞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여전히 대표입니다. 여전히 아니 대표. 무슨 소리 아직까지라니요. 아니 왜냐면은 오마이 TV 괜히 나왔어요. 아니 대표님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흔들린 대표 적이 체제. 없다. 예. 참고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대표님이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랑 동갑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효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효도 방송이에요? 네, 오늘 효도 방송으로 갑니다. 그런 말은 안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예의 있게 해주세요. 예의 있게 또 가는 거죠.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네. 중요한 날이네. 일단 이 개혁신당 사태에 대해서 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진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정리를 쫙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너무 세세히 들어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굵직굵직 제가 이해한 부분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 우리 오히려 신인규 대표께서 좀 추가로 제가 이제 각주 달아야죠. 들어갈 각주로 거 왔죠. 있으면 오늘. 채워주시고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일단 이준석의 최측근 김철근이라는 인물이 개혁신당의 사무총장입니다. 맞죠? 전 사무총장. 그런데 이제 사무총장 일때 네. 우리 대표님이 이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준석이 참전을 하면서 내 최측근이라 그런지 허은하 대표님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천하람 원내대표도 가세해가지고 우리 대표님이 안 계시는데 권한 없는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허은하 대표님을 뭐 직무정지를 시켜버리고 요런 지금 상황입니다. 큰 틀은 이게 맞죠? 그렇지, 정확합니다. 네. 거기 혹시 각주 들어갈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천하람 현재 저는 이제 괴뢰 지도부라고 부르는데 이 괴뢰 지도부 수장이 최고위원회를 그냥 열어가지고 막무가내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내 의원이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마치 그게 진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마이TV에 9시에 우리 곽수산 MC님이 나와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 권한 없이 한 8시쯤 내가 미리 와가지고 카메라 켜고 혼자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아, 그 내란이죠. 내란이죠. 그건 내란입니다. 즉 그런 상황에 우리 허 대표님이 있다. 네, 근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 제가 내란이라고 우리의 예시에는 내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대표님도 약간 그렇게 느끼십니까? 당 내에서 당 당 내에서. 내에서는 뒤집은 거죠. 권한을 뺏은 거지. 쿠데타를 하고 아, 있고. 쿠데타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당 대표 호소인 역할을 하고 계시죠. 아, 당대표 네. 호소인. 천하람 그런데 현재 그 세력이 조금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많죠. 훨씬 아무래도 많아요. 권력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니까 근데 당 대표도 권력이잖아요. 뭐 바지 사장이라고 자꾸 부르더라고요. 아. 네. 요거는 제가 좀 각주 달겠습니다. 네. 뭐냐면 천하람 지금 괴뢰 지도부 수장의 뒤에는 이준석이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은 이 당의 뭐 대주주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 맞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보통 우리가 사당화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사당화라는 표현에서 화자를 빼야 돼.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사당이야 사실은. 아, 사당이다. 사당화가 아니고. 사당화를 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사당이다.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뒷배가 받쳐주는 괴뢰 지도부가 정상적으로 선출된 허은하 대표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뒤엎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지난 2022년 7월달에 국민의힘 안에서 있었던 일과 지금 완전히 판박이로 돌아가고 있다. 그걸 똑같이 본인이 당한 건데 똑같이 하고 그렇죠. 있다. 당한 걸 그대로 돌려주는 핵심입니다. 표현도 안 맞죠. 왜냐면은 돌려준 게 아니라 그때 도와주신 그러니까 도와주신 분한테 오히려 그거를 하고 있는 행태다.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어쨌든 대표님이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을 한 걸로 이제 발단이 된 건데 이 경질의 계기가 사무처 직원들을 데리고 이 김철근 씨가 내 권한을 확대하는 거를 논의를 했다. 이렇게 정리된 걸 저는 확인할 건데 일단 이건 맞습니까? 우선 경질이라는 말을 쓴 건 김철근 쪽입니다. 쪽이고. 네. 저는 저희 제 3지대라서 사실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단독으로 사무총장이 경질됐다라는 기사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작업을 한 거죠. 언론화를 네, 한 거죠. 언론을. 그럼 정확한 그래서 표현은 뭐라고 하면 돼요? 면직? 면직. 면직되고 스스로 이제 어깨 마음 편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사퇴나 나갔으니까 의원 그냥 면직 같은 거죠. 예, 예. 그 면직이고 사임하신 거죠. 그렇게 된 부분인데 우선 뭐 단독으로 경질이 뜨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경질. 그리고 제가 이준석 의원의 최측근을 다 경질시켰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을 면직을 시키고 나서 김철근 전 총장의 측근들이 같이 다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면직을 사직서- 시키니 예, 그분을 면직시키니 그 다음에 바로 이제 2시간 뒤 이렇게 계속 사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기사가 계속 나. 허은하가 이준석 측근 사람들을 다 경질시켰다. 그리고 기존 한 3개월 전에 그만둔 사람까지 이름을 대면서 기사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론 플레이에선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준석 측근을 다 날린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론 파워가 거의 뭐 핵폭탄 때 수류탄이라고 보면 돼요. 그쪽의 파워가 핵폭탄이고 우리 허 대표님은 그냥 수류탄 정도의 언론 난 파워. 그 정도인지 내가 그 정도인지 몰랐어. 근데 월요일에 김철근 사무총장 그때 면직을 되고 나서 사직을 하더니 갑자기 노조가 다음 날 성명서를 내고 그 다음에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2개나 올리셨어요. 그날. 폭풍 네. 페이스북. 예, 폭풍이었지. 그 다음 날 또 막 그 측근들이 구형모, 뭐 박승민 이런 분들이 또 입장문을 막 내다가 또 이준석 의원이 3차 저를 악마화시키는 이제 결자 해지하라 라면서 또 페이스북을 올렸죠. 그리고 나서 그날 들은 게 이제 어떤 그 김철근 전 총장의 최측근이 빈개지신 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사건 타임라인을 제가 다 정리를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그때 한 6번 페이스북을 올리면서 지령을 내리더라고요. 김철근 전 사무총장이 그 암탉이 울면 집안이 아니야. 그거는 측근이. 김철근 총장의 측근. 측근이 완전 측근. 최근에 예. 그거를 또 얘기했다는 거죠? 네, 지금 서울시당에서 사무처장 하고 있는 친구인데 실무자죠, 실무자. 예, 지금.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준석 그 대표 측이라고 할게요. 그 다수파, 초다수파죠. 자꾸 허은하 대표가 사당화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개혁신당은 사당화가 아니라 그냥 이준석 사당이에요. 네. 거기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허은하 대표는 힘이 없어서 사당화를 할 수조차 없는 당이야. 아니,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맞죠? 네, 냉정하게. 사당화하기 어려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근데 저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당은 이준석 당이다. 하지만 이준석만을 위한 당이 돼선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불경죄에 걸렸습니다. 지금 불경죄입니다. 저는 제가 당대표 되고 나서 워크숍에서 강의를 할 때도 모두가 빛나는 별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저희가 외연 확장을 하고 당이 클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사실 뭐 5%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불경죄, 그 다음에 대선 하게 될 때도 경선 치러야 되는 거 당연한 건데 그거 말해서 불경죄.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만 더 짚어주면 지금 핵심은 사당이 불가능한 분이에요, 우리 허은하 대표님은. 네. 근데 지금 사당화라고 프레임을 씌워놨잖아.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프레임이 맞는 거고. 사무처 특히 을들한테 내가 되게 못하는 갑질을 한다는. 그리고 또 하나만 제가 강조하면 네. 사무처에 지금 뭐 성명서로부터 이거 시작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무처도 제가 알기로는 다 김철근 사무총장이 네. 인사권을 행사해서 뽑은 사람들 내지는 이준석 의원과 상당히 정치적 궤를 정치를 같이 하는 네.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무처에 그 사무처가 사실은 뭐 근로자로서 약자들의 모임이라고 이 당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준석의 부하, 이준석의 수하들이 지금 가서 사실상 지금 이 당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운영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준석 의원의 문제 제기가 뭐가 잘못됐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허은하 대표님과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 사이의 핵심은 김철근 사무총장을 계속 유임해서 쓸 거냐 말 거냐 요게 핵심이거든. 네네. 요게 왜냐면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도 그분이 사무총장을 한 번 했고 또 당대표가 바뀌었는데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핵심인데 이준석 의원이 여기서 문제 제기할 때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는 게 허은하 대표가 공천 받을 때 마치 자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3시간을 울었다. 그 얘기 하던데 맞아 봤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면서 악마화를 시작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핵심이. 그 말을 할 때까지가 이제 한 달 정도 걸렸었던 거지. 보면은 처음에 제가 그 당대표로 선출이 되고 나서 제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은 김철근 총장을 그냥 받은 거예요. 제가 2번 정도 거절을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너무나 간곡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지라는 선의로 김철근 총장을 받았는데 그게 제가 가장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제 무지를 바탕으로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준석이 대표일 때 김철근이 사무총장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당대표가 되셨잖아요. 그렇게 대표가 바뀌면 사무총장은 통상적으로는 바뀝니까? 바뀌죠. 무조건 바뀌지. 아니, 심지어 러닝메이트예요. 이준석 당대표 됐을 때 자기 소범수 총장 썼잖아. 자기가 지명했잖아. 다 바뀌죠. 원래 바뀝니다. 안 바뀌는 경우는 네.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 명태균 이슈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네. 김종인 위원장이 정책위 의장 지상욱 썼잖아. 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안 바뀌어. 지상욱 유임했잖아. 맞아요. 그런 거 빼고는 다 바뀌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그때 김철근 사무총장 계속 유지하셨던 이유는 약간 배려였어 아니면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요청이 있었기 확실히 때문에 있었어요, 요청이? 예. 요청 누구의? 이준석 이준석 의원의 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유임을 했는데 네. 그 뒤부터 제가 뭐 기자회견문에도 썼지만 사실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저는 위임하는 걸 좋아하니까 사무총장이 알아서 그리고 사무처는 사무총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대표가 관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당헌 당규라는 게 헌법과 법률인데 그 당 안에 안에서? 당 안에서 그 안에 사무총장은 대표의 명을 받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처를 관리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같은 러닝메이트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무처 관리가 사무총장, 그러니까 대표의 측근이 관리를 해서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명을 받아를 빼버렸던 게 있고, 근데 기존에도 사실 그 글이 없어도 거의 알아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일들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당을 이끌어가는데 저는 이제 정당 민주주의를 좀 추구하고 이게 그거 헌법 가치입니다. 그렇죠. 헌법 그리고 가치. 그렇죠. 공정하고 원칙과 절차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10월부터 고민해서 계획대로 12월에 이제 그러면 이제 1년 남은 1년은 이제 제가 원하는 사람과 일을 해보고자 사무총장을 이제 임명하려고 했는데 네. 거기서 이런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해 주신 거를 바탕으로 하면은
이 사무총장의 역할이 있으니 사실 이게 대표의 명을 받아서 사실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알아서 잘 굴러가면 서로 좋은 거고 굳이 대표님께서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을 안 하셔도 그렇죠. 되는데 예. 근데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는 거고 왜냐 그렇죠. 대표의 명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게 그 당의 이 적시가 돼 있으니까 당의 맞아요. 헌법에 예, 아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당원에 네. 있는데 배려의 차원으로 그냥 이렇게 둔 건데 문제점이 좀 생겨가지고 10월부터 고민을 하신 거다. 근데 예. 구체적으로 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까? 말씀대로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대표가 지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예를 아니, 뭐 상급자인데, 궁금할 수도 대표가. 있으니까 보고를 받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고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직보를 못 하게 아, 하는 보고를 안 거. 하는 예, 거지. 안 하는 거죠. 보고를 직접 하게 되면 사무총장이 전화해서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 계엄 때 노상원이가 김용현한테만 보고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그 비선 물론 이거 꼭 비선은 아니지만 네. 패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한덕수 같은 사람 패싱해 버리잖아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원석 패싱하잖아. 네.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 아, 뭐 이런 느낌으로 네네네네네. 보면 돼요. 아, 이해가 좀 빠르네요. 당 대표 패싱인 거야. 쉽게 말하면. 당대표 패싱이 아니라 저한테 직보를 하면 네. 사무총장이 그 직보한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술 드시고 전화를 걸어서 되게 심하게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사무총장이 가운데에서 이 총괄을 한단 말이야 실무를. 근데 만약에 국장이나 팀장들이 당 대표한테 뭐 업무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총장이 그 직원한테 이제 네, 난리가 압박을 나죠. 가해서 네. 하지만 약간 고립을 시키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제가 거의 계속 고립이 되고 일을 그리고 제가 A라고 지시하면 A로 가야 되는데 A가 안 가고 C가 가니까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르게 당협위원장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어서 그게 자꾸 이제 제보가 들어오니까 계속 저는 경고를 했죠. 아, 힘드셨겠다. 아, 네. 잠깐만 그 A를 보냈는데 C가 간다는 거는 예를 들면 대표님이 김철근 사무총장에게 A를 전달했는데 그 밑에 김철근 사무총장이 또 그 밑에 직원들에는 A를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C로 그렇죠. 전달을 해버린다. 딴걸 시키는 거지. 아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면서 이제 본인의 견해를 넣거나 그런 것 예를 들면 그분이 제가 이제 제보에 의하면 본인이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자리를 주기로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당 대표가 안 된대. 뭐 당사에서 뭘 어떻게 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해. 난 그 자체를 몰라. 그 얘기조차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약간 둘을 좀 예, 가르는 예. 거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뭔가 나쁜 얘기는 허은아가 한 거고. 좋게 되면 이제 제가 모셔온 분들도 뭐 야 이건 내가 널 챙겨서 한 거야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제보가 많은데 근데 그걸로 사람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고. 근데 그것도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 너무 밑에 심각하지. 직원들에게 아예 인사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데 그 직원들은 허은아 대표 왜 내가 안 된다고 그랬다고 막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전달이 계속 되는 것들이 있었고 문제는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했던 건 이제 전화해서 겁박하는 거였어요. 직원들에게. 아, 그거 뭐 증거가 있어요? 어디 예, 그런 제가 것들은? 제보로 아, 녹취를 제보를 다 들은 거라? 내가 너무 안 믿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 사무총장을 너무 믿으니까 아예 녹취를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듣고 놀라서 늦게 제가 하셨구나, 예, 늦게. 늦게 알았고 그때 그래서 제가 내가 그 직보를 받으면 안 되겠다. 난 또 그런 생각을 했잖아. 왜냐면 나 때문에 혼나니까. 심각하네. 네, 근데 그때 그러면서도 경고를 했죠. 그러지 진짜 마셔라. 상황이네, 그렇게 좀 상황. 그러니까 점점 상황이 이준석 의원이 상황이네. 이준석 의원이 상황이고 그분이 이제 사장 그러면 김철근의 사당화라는 말이 사실은 돌긴 했었어요. 확실한 거는 김철근 사무총장이 당 대표님이 계시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약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렇게 할 수 당대표를. 있는 이유가 뭐냐면 또 그걸- 네.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술을 드시는데 거기에서 매일 또 술을 어. 마셔요? 대통령도 매일 먹는 그러니까 이준석의 인사 포켓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인사 포켓. 인사 포켓. 너는 오늘 인사 포켓 안에 들어간 거야. 무슨 이 말이에요, 허은아 포켓이? 여기에 진짜 당 대표는 누군지 알지? 나도 이제 실권자가 누군지 알지? 전원이지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제가 복수해. 네다섯 명의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대주주 뭐 누구나 아는 이준석 당에서 내가 이제 이준석하고 가장 친하니까 예 그런 아니, 얘기 같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저는- 이런 얘기까지 여기서 아니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예. 정리하면 이거 너무 강론으로 갈 필요는 없고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그랬잖아요. 내가 사당이라고 상황이라고 하는 증거 내보라 그랬잖아요. 허은하 대표님 증거 좀 내보세요 막 이러거든. 저는요 김철근 총장 유임시켜가지고 그게 증거죠. 지금도 김철근 총장
면직하는 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발끈하잖아. 맞아요. 이것보다 더 상황짓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자기 최측근을 박아놓고 가장 요직에다가 요충지에다가 박아놓고 이 사람 안 쓰면 이거 더 이상 당대표직 못 간다 이러면서 당원 소환제까지 운운을 하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 사실은. 전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이걸 풀어보기 위해서 최고위원회의를 그 비공개로 6번 하고 그리고 3번 공개했거든요. 예. 그리고 여하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찾아도 가고 전화도 하고 막 이렇게 오, 찾아가셨어요. 그럼요. 근데 안 만나줄 뿐이지. 아. 근데 한 달 내내 답이 똑같은 거야. 음. 사퇴하라 하나 아니면 김철근 전 총장을 받아라.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어. 받든지 어. 사퇴하든지. 나는 사퇴도 싫고 받기도 싫어. 그러니까 다 하겠다. 왜냐면 제가 이유 없이 선출된 사람인데 왜 제가 사퇴를 합니까? 네. 이준석 의원을 따라온 이유도 선출된 당 대표를 억지로 끌어내는 그 자체가 싫어서 여기 온 건데 왜 똑같은 짓을 하지? 아니 근데 그럴 거면 전당대를 왜 했어요 사실? 그러니 그럼 앞으로는 임명해야지. 그 임명직이 낫지. 예, 임명직이 낫죠 차라리. 대표를. 네. 약간 윤석열식으로 한 게 낫지. 대표님은 임명식으로. 사실상 이준석이 국힘에 있을 때 네. 그 당한 걸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도와주는 아 그때는요 마음으로- 저도 분노했습니다 같이. 아 이준석이 그렇게 당에 당했을 같이 때 있었으니까. 아. 되게 오랜만에 저도 뵌 거예요. 오랜만에. 그러면 근본적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반 저는 이준석이었어가지고 우리가 못 봤지. 반 이준석. 대표님 그 네. 사무총장 자리 김철근이 이 사무총장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또 면직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한 거죠. 그렇죠. 다른 계기가 있었는데 이미 그 글이 있어도 본인이 다 했으면서 저는 아까 말했지만 절차를 너무 중요시 여기는데 그 헌법과 법률은 이미 우리 최고위원 회의 그쪽에서 의결을 해서 그러니까 당원은 아니었고 당규를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이미 땅땅땅을 하면 그 다음에는 손대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히 당원은 바꾸기가 더 어렵잖아요. 법률을 그러니까 끝난 거죠. 그죠? 헌법을 네. 막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새로운 그 경력직이 있었어요. 경력직 2명과 몇 명이 모여서 김철근 사무총장이 사회를 보면서 그걸 바꾸면서 뺀 거야. 빼고 이미 그다음에 끝나 있는 모든 거를. 모의 한 거네. 그러니까 모의 모든 한 중요한 거야. 자리에 그 사무총장이 계속 들어가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중간에 우리 대표실에서 찾아낸 거예요. 이만큼 안에 네. 숨겨져 있는 걸. 그래서 그거를 몰래 쓱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의제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막은 거죠. 그래서 최고위까지는 안 올라갔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미 끝난 거에 넣고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이분은 사무총장을 한 100년 한다고 생각하신 건가. 어느 당대표가 이걸 보고 나중에 당대표를 하고 싶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멈췄고 그 새로 온 경력직한테는 제가 최고위원 회의 때 비공개 때 용서해 줬어요. 이번 더 꼈다. 왜 너희들은 몰랐으니까.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진행했던 그 사무총장에 대해서 제가 경고를 했죠. 예, 그리고 나서 몇 가지 문제와 최고위에 이제 물어봐서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기존부터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해임하길 바랬고 예, 1년에 그래요? 한 번씩 바꾸자. 좀 바꿀 때가 되지 않냐라는 말이 계속 나왔을 때도 제가 보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준석 의원이 김철근 편드니까 싹 다 돌아섰죠. 싹 다 바뀌었잖아. 요게 핵심이야. 싹 다 와 돌아섰어. 정말 놀라워요. 아니, 방금 얘기해주신 그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해임하길 바랬던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사람이 이기인 최고. 근데 지금은 네. 막 제일 지금 먼저. 응원하는 것 같은데. 무조건 네. 저한테 무조건 받으시라고. 왜 그러는 거? 왜 이준석. 나도 궁금해요. 이준석의 힘이 그렇게 세요? 어, 저희 당에선 당연히 세죠. 아니 그러면 이